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교식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좀 트렌드 메이크업인데 요즘 좀 예뻐 보이는 함경식 트렌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애니메이션 버전이에요. 요거는 아마 메이크업을 완성하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만한 모델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21살. 네. 혹시 메이크업 뭐 받아보기도 하고 본인이 또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고민이라던가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아직 학생이었다 보니까 화장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부를 발라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제가 눈썹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면 너무 송충이 눈썹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피부 되게 좋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타고난 피부가 굉장히 좋고 약간 근데 붉은기가 조금 있죠. 네, 홍조가 심해가지고 또 그것도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입술도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쵸? 네.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입술이 예전보다는 아래보다는 윗입술이 더 도톰한 거를 조금 더 예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원래 윗입술이 얇고 밑에가 두꺼우면 예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트렌드인데 트렌드가 변하는 거예요. 예쁘다는 관점이 좀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 입술이 위아래 다 도톰한 입술을 조금 더 예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표현하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추구하는 약간의 베이스법, 블러셔법 그리고 약간의 색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초 어떻게 해요? 저는 스킨하고 로션만 발라요. 베이스는? 선크림 정도까지만. 그리고 색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섀도우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뷰러랑 마스카라만 하고 다녀요. 정말 딱 그냥 딱 기본만 하고 다니네요. 네. 그래도 예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너를 한번 해주는데 지금 사용한 토너는 이 제품이에요. 크림 스킨이라는 제품인데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게 크림 한 통을 녹여낸 토너 이런 개념으로 토너지만 굉장히 약간 좀 쫀쫀한 느낌의 그런 제품이고 찬바람도 많이 불고 춥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조금 쫀쫀한 느낌의 토너를 사용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하이드로 에센스. 근데 얘도 약간의 되게 묽은 제형이에요. 이제 에센스 이름은 에센스인데 약간 이렇게 보시면 제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에센스 제형입니다.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이것도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한번 듬뿍 묻혀가지고 그렇게 찍어주듯이 그다음에 가볍게 쓸어주듯이. 아직 추울 때는 이렇게 약간 좀 쫀쫀한 제형의 제품들을 이렇게 가볍게 레이어드 하듯이 여기서 발라주시면 좋고요. 크림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네, 크림은 이 제품. 그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크림을 조금 발라주면 좋긴 좋아요. 훨씬. 조금만 나이 먹으면 피부가 건조하다는 느낌이 점점 더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낌이 들면 이미 피부는 많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오늘부터 크림 챙겨 발라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도 마스크 써서 아예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물론 많이 있지만 그게 또 안 한다고 피부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해줘야 외부에 또 이렇게 유해한 물질 또 보호할 수도 있고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에서 계속 그 호흡 때문에 뜨거운 그런 숨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부는 굉장히 좀 따뜻해지긴 하지만 이 마스크를 벗는 순간 급속도로 건조해진대요. 정말 명태 바짝 말릴 때 찬바람이랑 계속 뜨거운 바람 이렇게 해서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피부가 안에서부터 버석버석 말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초 케어 잘 하셔야 되고 베이스도 어느 정도 특히 자외선 차단 분명히 꼼꼼하게 다 해주셔야지 피부가 마스크 속에서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클렌징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그래도 피부가 좀 노화되는 거를 훨씬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껴가지고 맨날 생얼로 다녔는데 네. 화장을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 이제 이건데 베이스 하기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약간 뽀얘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도 잘 발라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뭐 풀 메이크업을 막 예쁘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좀 귀찮은 날 아니면 잠깐 어디 나갈 때 아니면 정말 좀 편한 친구 만날 때 이럴 때는 가볍게 이렇게 베이스 정도만 하고 다녀도 피부도 예쁘게 표현하면서 좀 자외선 차단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겨울에 자외선 차단제 안 불러도 된다고 막 인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에 더 많이 발라야 돼요. 왜요? 겨울철에 햇빛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햇빛을 피해 다녀요. 근데 겨울철은 추우니까
맞아요. 햇빛 쪽으로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오히려 더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사빛, 눈이 오잖아요. 바닥에 눈이 오면은 하얘지니까 햇빛이 비쳤을 때 자외선이 반사로 얼굴로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외선에 좀 의한 피부 노화가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베이스를 하도록 할게요. 목이랑 톤을 비교해보면 목은 되게 밝거든요. 얼굴이 목보다 살짝 어두워 보이는 게 이 붉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목 톤에 맞춰서, 목 메인 컬러에 맞춰서 베이스를 좀 화사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얼굴 톤에 맞춰서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붉은기 때문에 더 칙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 쓰시는 게 좋아요. 밝죠? 네. 밝은데 약간의 옐로우 베이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들이 붉은기 있는 분들이 또 사용하기 좋은 톤이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쿠션 써요, 베이스 할 때는? 아니요, 그냥 피부 표현할 때는 그냥 톤업 크림 정도? 파운데이션은 원래 잘 안 발라요, 그러면? 네. 뭔가 제가 하면 너무 두껍게 발리고 제 톤에 맞는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는 안 합니다. 아, 진짜? 네. 과감하게 생략하네요. 네.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도 되고 쿠션을 발라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주신 다음에는 꼭 이렇게 스펀지 여기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밀착이 피부에 쫙 돼가지고 마스크에도 잘 안 묻어나고 오래 유지가 돼요. 지금 보시면 약간 차이가 나서 베이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볼 부분의 붉은기, 그리고 눈 밑에 약간 다크서클 여기 살짝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오늘 할 메이크업에 블러셔가 굉장히 조금 강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 붉은기는 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붉은기가 내가 원하는 블러셔 컬러와 만났을 때 안 예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블러셔, 이 정도 붉은 컬러는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서 놔두는 거고, 대신에 다크서클은 가려야 돼요. 더마신 컨실러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다크서클과 약간의 잡티 가리는 전용으로 나온 컨실러인데, 우리가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컬러와 비교해도 좀 어두운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컬러로 해야 잘 가려져요. 다크서클을 밝은 색으로 하거나 피부톤에 너무 딱 맞는 걸로 하게 되면 그게 더 티가 나요. 거기 부분이 뭐랄까 좀 색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잿빛으로 변하거든요. 다크는 진짜 잘 가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가린 것보다 더 티가 나거든요. 일단 베이스 커버까지는 끝이 났고요. 립을 바를 건데, 입술이 지금 약간 조금 색감이 많이 없어요, 그쵸? 이것도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인데 립 플럼핑 기능이 있는, 약간 근데 간질간질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게 저 처음에 제품을 받고선 그 느낌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쓰다 보니까 약간 중독되는 거 있죠. 이거 없으면 이제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더 많이 오히려 자주 바르는데, 이걸 바르게 되면 입술이 플럼핑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입술 컬러가 되게 예쁘게 살아나요.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 위치가 여기서 살짝, 근데 지금 얼굴 이목구비를 봤을 때 근데 올려서 하는 블러셔보다는 살짝 원래 정위치하는 블러셔가 더 잘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이목구비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마가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길고 하관도 살짝 기신 편이에요. 이마가 좀 좁은 편이에요. 근데 이걸 블러셔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 시선이 또 여기로 올라가갖고 얼굴형이 하관 쪽이 더 오히려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튀어나오는 애플존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발라놓고 브러쉬. 이런 리퀴드 제품은 바르고선 손으로 들게도 되고요, 스펀지로 해도 되는데, 스펀지로 바로 하게 되면은 스펀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브러쉬는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밀착 그라데이션을 해야겠죠. 딱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밑쪽으로만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주세요. 사용했던 스펀지로 가볍게 위쪽을 두들겨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색감도 잘 살아나고 굉장히 좀 베이스랑 잘 어우러지는, 제가 국내에서 거의 처음 했던 건데, 턱에다가 이렇게, 특히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좋냐면 이렇게 모델분처럼 하관이 살짝 기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쉐딩으로만 막 해주는 것보다는 블러셔를 살짝 해주게 되면 얼굴이 좀 화사하게 작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코, 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만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 코 부분에 붉은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생기가 확 살아난다? 그래서 굉장히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코에 너무
많이 하거나 색감을 잘못 선택하면 술 취한 사람들 코끝이거든요. 끝 여기 위주로 해서 자연스럽게 코를 이렇게 감싸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블러쉬 위치가 이제 거의 블러쉬 최종판인데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은 완전 여기 부분에도 블러쉬를 해주시면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지게 해줘요. 근데 지금 모델은 이마가 워낙 좁은 편이라서 이거 생략할게요. 대망의 눈썹인데 눈썹이 고민이 많다고 했죠. 네. 진짜 진하네 눈썹이 너무 예쁘게 났다. 근데 평소에 눈썹을 못 그리고 다녀요. 너무 진해서 네. 남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눈썹인데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그게 있어요. 눈썹이 너무 진해가지고 좀 연한 메이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릴 거면 정말 진짜 소금댕이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눈썹은 이렇게 결을 잘 잡아가지고 빗질만 해주던가 아니면 결만 살리는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빗질을 해가지고 눈썹을 그냥 이렇게 빗어놓는 거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빗어놓는 거와 결을 잘 잡아서 뒤쪽을 살짝 내려주고 여기는 올려주고 이렇게 빗질로만 눈썹 형태감을 이렇게 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눈썹이 굉장히 진하지만 모질이 얇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썹은 이렇게 빗질 그리고 해서 최대한 눈썹이 결 방향대로 얇아 보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돈을만 해주셔도 눈썹이 훨씬 예뻐집니다. 제가 좀 비교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느낌 차이인 거예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비교하라고.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완전 꿀팁. 꿀팁이고, 근데 지금 살짝 다듬긴 해야 돼요. 왜냐면 잔털들이 좀 많이 나 있거든요. 쉐이버로 이제 밀 건데 눈썹을 많이는 안 다듬을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잔털 이만큼 정말 딱 이만큼 밀 거거든요. 눈썹을 최대한 이렇게 다듬을 땐 들어주시고 여기 많이 안 다듬었는데 밑에 살짝 잔털만 밀어줘도 차이가 확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숱이 많거나 진하신 분들은 어설프게 가위로 숱 정리를 하지 마시고 밑에 잔털 정도만 딱 정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로우 마스카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나 있기 때문에 결만 살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그리진 않았고요. 이렇게 빗으로 정돈. 여기 부분 특히 앞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돈이 되고 눈썹이 결이 살아나죠?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원래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그냥 일반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할까 했는데 조금 살짝만 독특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섀도우는 그리고 아래까지 균일하게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진한 컬러 이거를 이용해서 부분 자연스럽게 연장하듯이 조명합니다. 이 눈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살짝만 길게 앞부분도 살짝 말리는 눈이거든요. 여기 부분도 가볍게 그리고 중간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만 연결 떡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라인을 다 그려야지 하고 진하게 그리면은 그게 눈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답답해 보이는 눈매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무조건 다 그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필요한 부위에만 자연스럽게 연결, 그다음에 연결, 떡시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어떤 눈매라도 눈이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모델분이 눈과 눈 사이가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매들은 앞트임을 하려고 앞을 너무 진하게 다 잡아버리게 되면 이 갖고 있는 오히려 그 가까운 느낌이 더 살거든요. 그건 추천드리지 않고 앞은 자연스럽게만 뒤쪽으로 많이 여기 부분이 약간 여백이 있는 편이거든요. 뒤쪽으로 포인트 주시는 게 이목구비상 더 예쁩니다. 메이크업의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뒷부분과 앞부분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지금 그리는 라인이고요. 이렇게 뒷부분만 라인을 그리는데도 전체가 다 이어진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앞부분을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되는 거고 젤 라이너라든가 리퀴드, 붓펜 다 괜찮은데 그리실 때 다 채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눈매를 마스카라를 아예 블랙 마스카라입니다. 블랙 마스카라를 그 대신 얇게 지금 모델이 모발도 완전 거의 블랙이 가깝고 또 의상도 피부는 또 굉장히 하얀 편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이런 블랙 마스카라가 잘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뿌리 부분부터 꼼꼼하게, 그렇지만 얇게, 뭉치지 않게 발라주시면 굉장히 좀 선명하면서도 되게 맑은 느낌이 나거든요. 블랙이라고 무조건 무거운 건 아니에요. 요즘에 잘 하는 이제 펄인데 이거는 눈 앞머리 부분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펄을 발라주기 전에 진한 섀도우를, 저기 눈에 쌍꺼풀 있는 부위보다 살짝 위쪽, 그 대신 이 형태감은 이 쌍꺼풀의 라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예쁘거든요. 이 위에 펄을 발라줄 건데 이렇게 섀도우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가이드가 잡혔죠? 위에 발라줄 펄은 이 제품인데 제가 요즘에 완전 꽂혀있는 제품인데, 이건 내돈내산 영롱한 펄의 느낌이 있어요. 눈에 발랐을 때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거기 딱 보면 포인트 주고 싶을 때, 혹은 퍼트로 사용은 됩니다. 이런 펄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이거를 아주 얇은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발랐던 가이드라인을, 이 제품이 좀 좋은 이유가 리퀴드 제형인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굳어요.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루 날림이라던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펄 느낌이 자리가 잡힌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얘 하나만 발라도 되지만 섀도우 라인을 잡고 그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조금 더 좀 선명한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펄의 이런 선명한 느낌이 잘 삽니다. 네. 일반적인 펄 그냥 활용하는 거 말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일리로 평소에 하고 다니기에는 살짝 좀 있고요. 특별한 날이나 좀 뭔가 좀 재밌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포인트 줄 수 있는 게 눈썹이랑 눈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끔 좀 이렇게 재밌게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조금 독특한 나만의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러셔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건 볼에 해줄 건데 지금 보시면 색감이 비슷하죠? 근데 얘가 조금 더 연합니다. 그리고 크림 블러셔나 리퀴드 블러셔를 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블러셔를 해줄 때는 같은 톤이지만 조금 연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예뻐요. 왜냐면 얘는 가루 타입 제품들의 특징인데 피부에 올라가면 이 색감보다 더 진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한 제품을 한 번 더 파우더 하듯이, 그러면서 색감을 조금 더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이렇게 턱 부분도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코, 중요한 코 부분. 코 부분은 콧대를 살짝 감싸듯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위에까지 약간 베이크드 해줄 거예요. 자, 감시고요. 피부가 워낙에 좋지만 약간 이런 윤기가 오히려 이 메이크업이랑은 살짝 안 어울리기 때문에 파우더를 좀 많이 눌러서, 그리고 입술을 아까 발라놨잖아요. 비포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조금 더 색감도 많이 올라왔고 도톰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술 발라놓은 거 한번 가볍게 닦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립을 바르시면 훨씬 더 풍성한, 도톰해 보이는 그런 립으로 표현이 됩니다. 입술은 살짝 MLBB한 컬러를 바를 거예요. 얘는 제형 자체가 살짝 매트 실키, 그러면서도 발색이 잘 사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이런 제형을 1차적으로 깔 때 살짝 오버립으로, 특히 윗입술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면 윗입술 부분도 해주시는데 살짝 위에를 오버립으로 그려줍니다. 비슷한 계열의 섀도우, 얘를 써주는 이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립 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윗입술 같은 경우 오버립 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스머지 하듯이 이렇게 발라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톰해지고 오버립이 됩니다. 한 번 더 바를 건데 얘는 조금 더 누디한 약간 핑크 계열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촉촉해 보이게 자연스럽게 깔아줍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입술이 굉장히 도톰해지고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펄은 제가 좀 밀고 싶은 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눈에 주얼리를 좀 얹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놀래요. 되게 독특하죠? 네. 아니 이 리액션은 뭐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나도 이런 리액션 처음 봐. 마음에 들어요? 네, 완전. 입술도 완전 도톰해졌어요. 도톰해졌죠. 네. 이렇게 머리도 조금 더 해봤는데요. 제가 메이크업을 깜빡하고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하이라이터를 안 했더라고요. 하이라이터 어디에 해줘야 되냐면 이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코끝 여기 부분은 조금 강하게
이런 메이크업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코에 블러셔 들어간 컬러로 살짝 입술 선 부분 이렇게 하이라이트 살짝만 해주시면 입술이 굉장히 도톰해 보이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받아봤는데 어때요? 일단 원장님께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유, 제가 영광이죠. 네. 또 이렇게 새로운 메이크업 해서 되게 재밌고 신기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여기까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알람 뿅! 안녕!